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면서 비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56%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57%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54% 하락, 원달러는 1214.59원으로 0.35% 상승, 빅스지수는 20.56으로 6.36%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45%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0.28%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54%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09% 하락을 했습니다. 비바람의 근원은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2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5.4% 상승이 되었는데요. 지난달 5.2% 상승보다 상회된 수치고 예상치 5.5% 상승보다는 하회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1983년 4월 5.5% 상승 이후에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2월 PCE 같은 경우에도 6.4% 상승이 되었는데 지난달 6% 상승보다 상회가 되었고 1982년 1월 이후에 역시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번 주 실업지표는 다소 부진하게 나와서 주식시장에 먹구름을 들이었습니다. 26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2천 명으로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만 4천 명이 증가가 되었고 예상치 19만 5천 명 상승보다는 더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감 역시 유지되면서 비바람의 강도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집권당 대표 다바드 하라하미아는 평화협상이 다음 달 1일 온라인 형식으로 재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 있던 러시아군 20%가 이동을 했지만 이는 철수가 아닌 재배치로 보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키예프에 대한 공격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중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증시 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버거 버만의 에릭 크누첸 CIO는 대기자금이 상당했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되고 중앙은행의 다소 명확해진 태도와 전쟁을 무시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주가가 멋진 안도랠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이 둔화하고 금리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주식시장에는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약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 프라이빗 뱅크 조지 마테오 최고 투자 책임자도 불행히도 우리는 앞으로도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사이를 오갈 것이라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68.8%로 내다봤고 6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63.5%, 75bp 인상 가능성은 9.8%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 가격은 밝은 햇살이 비춰졌습니다.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7.54달러 하락한 배럴당 100.28달러, 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면서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은 원유 가격의 안개를 짙게 깔았습니다. 발란데라 에너지 파트너스의 매니시 라지 최고 재무 책임자는 비축유 방출은 구멍 뚫린 선박에 접착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다라면서 유가 하락세가 잠깐은 유지되겠지만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미안 쿠르발린 애널리스트는 비축유 방출이 올해 원유 시장의 균형을 돕고 수요 파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축유로는 원유 시장의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5월 원유를 하루 43만 2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증산 요구에도 기존 40만 배럴보다 3만 배럴 더 늘린 것에 그쳤습니다. 국내 증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 AMD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및 ASML의 하락,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기술주 하락으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도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국제유가의 하락이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비축유 방출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시장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는 어제 오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훈풍이 불어드는 것도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오늘 미시간 기준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2월에 67만 8천만 개에 감소한 49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8%에서 3.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PCE 수치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만큼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예상치보다 좋지 못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제에 대한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조짐으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2분기 역시 안심하지 못한다라는 전망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서 외국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세로 들어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이라던가 고용보고서의 호재 등이 증시에 햇살을 가져다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협상이 4월 1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추가 더욱더 주목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국내 증시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호재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장 초반 국내 증시에 비가 오는 만큼 우비와 우산 단단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